안녕하세요. 여러분, K스캔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가수 영탁이 저주에 걸렸다고? 어린 시절의 신경병. 이 사실 모든 비밀의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당이 된 어머니.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지금 바로 K스캔들과 함께 그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믿을 수 없다. 영탁이 저주에 걸렸다고? 어린 시절의 신경병. 이 사실 증인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신을 섬겨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당이 된 어머니.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 어느 날, 한 인터뷰에서 영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단순한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건 마치 누군가에게 걸린 저주의 시작 같았다. 어린 시절, 이상한 병이 시작. 영탁이 8살이던 해였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쓰러졌고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의사는 신경성 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후였다. 밤마다 그는 같은 악몽을 꿨다. 낯선 여자가 나타나 너는 선택받았다 는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눈을 뜨면 항상 손목에 파란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는 처음엔 단순한 꿈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아들의 눈빛이 변하고 방 안에선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문이 저절로 닫히고 라디오가 혼자 켜졌다.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마을의 점쟁이가 한 말.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마을의 점쟁이를 찾았다. 점쟁이는 영탁을 한참 바라보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신이 기운이 너무 세요.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몸이 굳었다. 신을 받는다는 말은 곧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다. 신앙심 깊은 교회 신자였던 그녀에게 그건 불경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영탁의 방에서 들려온 비명소리는 그녀의 믿음을 산산이 부쉈다. 그날 이후 영탁의 몸은 이상하게 반응했다. 기도를 하면 온몸이 떨리고 거울 앞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그의 입을 빌려 말했다. 받지 않으면 데려가겠다. 어머니는 울며 아이를 껴안았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신을 섬기겠다. 그날 새벽, 어머니는 흰 옷을 입고 산으로 올랐다. 그곳엔 이미 무속인 몇 명이 모여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재물이 놓이고 북소리가 울렸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외쳤다. 신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 제등이 모두 꺼졌다.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건 사람이 낸 소리가 아니었다. 위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차분한 얼굴에 영탁을 보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그 말에 어머니는 오열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어머니의 손목에도 똑같은 파란 멍이 생겼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다. 저주는 끝난 게 아니었다. 이제 그 저주는 자신에게 옮겨온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영탁은 가수가 되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 그의 모습 뒤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따라다녔다. 공연 도중 쓰러지거나 이상한 꿈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계속 이어졌다. 어떤 날은 녹화 중 마이크가 갑자기 꺼지고
어떤 날은 방송 세트의 조명이 폭발하기도 했다.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도 매달 초마다 제를 지내요. 그날의 약속을 잊으면 다시 아들을 데려갈지도 모르니까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미신이라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영탁의 주변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을 받는다. 그의 눈빛 속엔 아직 누군가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는 듯하다. 저주는 끝났을까? 아니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그를 노리고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무당이 된 그날부터 이 가족의 운명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K스캔들은 앞으로도 이 충격적인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저주의 실화다. 다음 이야기, 저주가 깨어난 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던 그날 이후 영탁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4년 겨울, 한 음악 프로그램 리허설 도중 영탁은 갑자기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쓰러졌다. 촬영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무대 조명 위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보였다. 분명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던 그 높은 조명탑 위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을 들은 스태프 한 명은 공포에 질려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 방송사 내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기술적 문제였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고장 따위가 아니었다. 사건 이후 영탁의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연락을 받지 않고 사라졌다. 그녀의 집엔 수십 개의 부적과 불에 탄 흰 천조각들이 남겨져 있었다.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들은 건 북소리였다고 한다. 밤 3시쯤 북치는 소리랑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게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튿날 새벽, 그녀의 집 마당 한가운데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영탁은 깨어났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가 깨어난 순간부터 그의 오른손에 새겨진 파란 문양이 사라졌다. 대신 그 문양은 어머니의 방 거울 속에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고 한다. 최근 영탁과 함께 일했던 스태프 한 명이 익명으로 우리 제작진에게 제보를 보내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영탁 씨의 주변에서 계속 전자기기가 망가졌어요. 촬영 도중 카메라가 꺼지고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지워지고 심지어 그가 노래를 부를 때 스피커에서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제보자는 결국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 띄게 창백해진 얼굴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건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이 모든 일은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의 저주가 지금도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걸까? 무속 전문가들은 말한다. 저주는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뿐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 저주는 누구에게 옮겨진 걸까? K스캔들 제작진은 현재 영탁의 어머니가 남긴 비밀 노트를 입수했다. 그 안에는 신이 내린 이름, 그리고 그날 다시 열릴 문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음 편, 열리지 말았어야 할 문에서 그 모든 진실을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K스캔들 시즌2 저주가 깨어난 날